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리스트DB라는 논문이고 OSDI 22년도에 발표됐던 논문입니다. 네, 처음에 앞서서 간단하게 펄시스턴트 메모리의 특징에 대해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펄시스턴트 메모리는 non 볼러타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DRAM보다는 이제 높은 캐퍼시티를 가지고 이제 서버에 장착이 될 수 있고 SSD보다는 로어 레이턴시가 낮다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제 메모리 슬롯에 꽂히기 때문에 바이트 어드레서블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펄신스 메모리가 여러 분야에서 이제 활용되는 연구들이 많이 제안이 되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키밸류 스토어에 활용하는 이제 방법을 제안을 해왔고요. 그래서 기존의 키밸류 스토어에 펄신스 메모리가 장착되는 활용이 되는 이제 모양 보시면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키밸류 스토어의 모든 인덱스를 펄시스 메모리에 이제 저장을 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형태의 이제 키밸류 스토어 인덱스는 D램에 인덱스를 두는 것보다는 당연히 성능이 좋지 않을 것이고 이 펄시스템 메모리에 쓰는 이제 바이트들이 CPU 캐시 라인에 캐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제 펄시스턴트하게 만들어 주려면은 이제 엔펜스나 아니면 CL 플러시 같은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 인스트럭션들을 사용을 해서 펄시스템 메모리에 이제 펄시스트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베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돼서 다음에 제안된 것들이 D램과 펄시스템 메모리를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인덱스들이 많이 제안이 되었는데 이 구조 같은 경우는 일단 빠른 D램 인덱스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 이제 CL 플러시 같은 싱크로나이즈 인스트럭션들을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되었습니다. 근데 D램에 있다 보니까 D램은 볼로타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주기적으로 이제 PMM에 써주는 이제 형태가 이제 키밸류 스토어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싱크론 그 체크 포인팅 오버헤드 때문에 매우 높은 형태의 테일 레이턴시를 관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구조들을 다 타치하고 새로운 구조를 제안을 함으로써 최대한 펄시스 메모리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키밸류 스토어를 제안을 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이 리스트 DB에서는 가장 먼저 LSM 트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LSM 트리 같은 경우는 음, 네, 마우스. 네, LSM 트리 같은 경우는 먼저 들어오는 그 키밸류 라이트들을 메모리 상에 존재하는 mem 테이블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mem 테이블은 스킵 리스트라는 데이터 스트럭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라이트들이 크래시 상태를 크래시가 발생했을 때 컨시스턴시 유지하기 위해서 이 라이트 어웨이 로그에 항상 이 라이트들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mem 테이블이 일정 용량만큼 가득 차게 되면은 이 mem 테이블이 이 밑 아래 있는 퍼시스 메모리로 플러시가 돼서 플러시된 SS 테이블 형태로 플러시가 돼서 이제 저장이 되게 되고 이 LSM 테이블 같은 경우는 여러 레벨을 유지함으로써 각 레벨마다 그 정해진 개수 SS 테이블을 저장을 하게 되고 각 레벨에 이 키를 오더에 맞춰서 이제 저장을 함으로써 이 한 레벨 안에서의 키 오더가 이제 보장이 되는 구조가 되겠는데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이 한 레벨에서 허용하는 스레시홀드 그 용량이 다 차면은 이 컴팩션이라는 백그라운드 잡을 통해서 트리 형태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LSM 트리 구조에서 생기는 문제 중 하나가 이제 라이트 스톨 문제가 있게 되는데요. 이 멤 테이블이 처음에 L0로 SS 테이블 형태로 변환이 돼서 플러시가 될 때 이 플러시 자체가 매우 느려지게 되면은 이 멤 테이블이 계속 메모리에 쌓이게 되고 일정 메모리 테이블 개수가 쌓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클라이언트端에서의 라이트 오퍼레이션이 이제 스토리 돼서 멈춰 있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이런 구조가 되는데 이 아래가 빠른 이제 디바이스인 펄시스 메모리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이트 오퍼레이션이 이 플러시가 라이트보다 스루풋이 느리다 보니까 어느 시점부터 이 라이트가 스토리 생기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DB는 이 라이트 스토리를 최대한 피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그 라이트 스토리를 피하는데 세 가지 챌린지를 이제 내세웠는데 첫 번째는 D램과 PMM 사이에 라이트 레이턴시 갭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LSM 트리 구조로부터 이제 기인하는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 자체가 크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 컴팩션 과정 자체가 아래 레벨로 이제 키 오더를 맞춰서 정렬을 해서 넣어야 되다 보니까 아래의 SS 테이블들 이제 다 읽어서 다시 이제 밑으로 내리려는 SS 테이블과 머지를 하고
소트를 해서 다시 쓰는 형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이 매우 커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서버 환경에서는 이제 누마 형태로 이제 CPU와 메모리가 누마 아키텍처를 따라가게 되는데, 이 PMM이라는 디바이스 자체가 이 누마 아키텍처에 매우 센시티브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리스DB에서는 세 가지 새로운 그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레이턴시 갭을 줄이기 위한 인덱스 유니파이드 로깅이고, 두 번째는 앰플리피케이션을 최소화하는 지퍼 컴팩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마 오웨어 브레이드 스킵 리스트를 써서 최대한 리모트 누마 아키텍처에 접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스킵 리스트 구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그 인텔에서 만든 그 퍼시스턴트 메모리 위에 올린 락스DB 대비 25배에 해당하는 더 높은 라이트 스루프를 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 DB의 구조를 전반적으로 보시면 위와 같은데요. 먼저 가장 윗단의 첫 번째 레이어에서 이 메모리에 존재하는 그 데이터 스트럭처들이 되겠습니다. 이 구조 자체는 기존 LSM 트리 사용을 락스DB 같은 키밸류 스토어 비슷하게 되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이 mem테이블에 이렇게 그 풋을 날리면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이 mem테이블이 일정 용량이 차게 되면 이뮤터블 mem테이블 형태로 바뀌어서 이 아래 퍼시스 메모리로 이제 플러시 될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존 키밸류 스토어들과 다른 점은 이 기존에는 그 mem테이블에 작성되는 그 데이터들이 키밸류 페어들이 왈 로그에도 그 쌓여서 이제 아래 디바이스에 저장이 되게 됐는데, 리스트 DB에서는 이 var을 그대로 L0에 있는 pmem 테이블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L2가 이제 그 로그 엔트리가 되는데, 이 로그 엔트리들이 결국은 그 솔트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오더를 유지할 수 있는 포인터들만을 가짐으로써 이 var 로그들이 바로 제로 pmem 테이블로 그 변경이 되는 구조가 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L0에서 L1으로 컴팩션 할 때 이제 이 논문에서 제한 지퍼 컴팩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테이블들은 이제 기존의 SS 테이블에 대응되는 PMM 테이블이 되는데, 이 PMM 테이블은 방금 말씀드린 누마 어웨어 브레디드 스킵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이 스킵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 3레벨 아키텍처를 가지는 키밸류 스토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M 테이블 구조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PMM 상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로그 엔트리로 저장되는 그 왈 안에서 엔트리들은 L0에 있는 스킵 리스트 형태로 그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왈 로그 안에 있는 것과 L0에 있는 스킵 리스트의 차이는 단지 오더가 맞지 않을 뿐임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왈 로그에 쌓인 것들을 그대로 그 오더만 다시 맞춰줄 수 있다면 그대로 스킵 리스트 형태로 L0 레벨에 저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13과 같은 키를 가진 이제 페어들이 왈 로그에 저장이 되어 있었다고 했을 때, 이 리스트 DB에서는 이 로그에 저장을 할 때 미리 이 PMM에서 쓸 수 있는 프리 얼로케이트된 포인터 스페이스를 이제 두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페어들이 플러시가 될 때 단순히 이 포인터들을 그 오더에 맞춰서 이렇게 바꿔주는 형태로 이제 오더를 맞추고요. 이러한 형태를 했을 때 기존의 키밸류, 그 PMM에서 사용되는 키밸류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들이 CPU 캐시 라인에만 담겨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원래 이제 CF 플러시 같은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PMM에 바로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논문에서 주장을 하는 거로는 이러한 포인터들을 나중에 머징될 때 다 그 PMM에다 내릴 수가 있고, 리커버리를 할 때도 이 포인터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그냥 다 다시 읽어서 포인터만 맞춰주면 되는 일이라서 이 왈에서 L 제로로 플러시 될 때는 바로 그 퍼시스턴시를 맞춰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이제 인덱스 유니파이드 로깅이라고 이제 이름을 하였고요. 이러한 형태 덕분에 멤 테이블이 플러시 될 때 기존처럼 스킵 리스트를 SS 테이블 형태로 다 바꿔서 오더를 맞춰가지고 내리는 형태가 아니라 바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멤 테이블이 차기 전에 다 PMM으로 내릴 수 있어서 라이트 스톨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예시를 가지고 보시면은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리스트 DB가 알아보는 로지컬 뷰가 되겠고, 그래서 D램 안에 있는 멤 테이블과 PMM에 저장되는 3레벨 아키텍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피지컬 레이아웃으로 보시면 아래와 같이 될 텐데, PMM에 이제 war과 L0, L1 이런 형태로 레벨이 나눠져서 저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위에 예시처럼 그 8, 2, 5가 순서대로 이제 푸시되는 그 과정으로 예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8이 저장이 될 거고요. war에는 그대로 append only이기 때문에 8이 맨 처음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멤 테이블에 이제 이 8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2가 들어오면은 멤 테이블에서는 스킵 리스트 형태로 오더를 맞추기 때문에 이 2와 8과 2와 8이 오더를 맞춰져 있겠지만 와에 저장되는 것은 어펜드 온리이기 때문에 2가 이렇게 저장이 된 걸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5도 war에는 어펜드 온리지만 멤 테이블에 오더가 맞춰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멤 테이블이 가득 찼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걸 이제 밑에 있는 PM으로 내려야 하는데,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이 war에서 있는 포인터만 바꿔줄 수 있다면은 이 war에서 있는 것들 그대로 L0에서 하나의 PMM 테이블 형태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포인터를 바꿔주는 형태로 이 어펜드온리 로그를 이 오더가 맞춰진 것처럼 이제 로지컬 뷰에서는 바라볼 수가 있고, 실제 저장된 것을 보시면 사실은 이 포인터들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war에 있는 것들은 여전히 이제 CPU 캐시 라인들에 있는 최신 데이터들이 플러시가 안 된 상황이라면 여전히 로그 엔트리로만 피지컬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제 체크 포인트가 일어나서 이 포인터들이 실제로 PMM 상에서 펄시 센터 됐다고 하면은 이 포인터들이 실제 PM에 저장이 되게 됐을 것이고, 그러고 나면 이제 이 피지컬 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L0가 이 새로 추가된 테이블까지 이제 체크 포인팅이 완료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펄 컴팩션입니다. 이제 지펄 컴팩션 같은 경우는 그 기존 키밸류 스토어들랑 다르게 리스트 DB는 모든 테이블이 스킵 리스트의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스킵 리스트 형태로 다 아래에 저장이 되고, 이 지퍼 컴팩션은 그 스킵 리스트 안에서 다 인플레이스로 머지 솔트를 하는 형태의 컴팩션이 되겠습니다. 이 스킵 리스트가 전부 PM상에서 포인터 업데이트만을 가지고 오더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컴팩션 또한 이 포인터들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오더를 맞출 수 있고 더 빠르게 컴팩션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이 스킵 리스트의 이제 특성을 잘 맞춰가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킵 리스트 인베리언트라는 거는 이 스킵 리스트는 이 가장 아래 레이어에 포함된 그 리스트와 그 상위에 있는 그 리스트를 비교를 했을 때 이 상위 리스트가 아래 리스트에 서브셋이 돼야 되는 이제 특성들이 있게 되는데, 이 특성들을 맞춰가면서 스캔과 머지를 통해서 컴팩션을 수행을 하게 되고, 이 리스트 DB에서는 스캔은 헤드로부터 테일 방향으로 이렇게 쭉 스캔을 하면서 어떤 게 컴팩션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 엔트리들을 찾게 되고, 머지 자체는 테일로부터 헤드를 쭉 따라가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스킵과 머지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어남으로써 중간중간에도 다 스킵 리스트 인베리언트를 맞춰주는 형태로 맞춰져 가는 형태로 이제 컴팩션이 일어나서 리드를 수행하는데 그 커렉티니스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먼저 스캔을 하는 걸 보시면 이 L0에 있는 엔트리들을 L1에 컴팩션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 아래에 푸시해야 되는 것들을 스택에 쌓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A들, 그러니까 A 엔트리를 넣게 되고 A의 포인터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이 L1에서 이 A를 가리켜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처음 스택에 넣게 되고, 두 번째는 이 D 엔트리를 넣었을 때 업데이트 돼야 되는 것들을 넣게 되고, 세 번째는 이 E 엔트리를 넣어야 될 때 업데이트 되는 걸 스택에 넣게 됩니다. 이렇게 스캔을 해서 스택에 먼저 이제 업데이트 해야 되는 포인터들, 그 스캔 리스트 엔트리들을 이제 쌓아놓게 되고, 머지는 반대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머지는 그래서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일어나고 바텀에 있는 포인터 먼저 이제 그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이제 머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먼저 이제 스택에 먼저 스캔을 해서 다 쌓여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가장 먼저 위에 있는 C0, 그 다음에 C0를 E의 그 E 엔트리를 이 C0 다음에 넣는 그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하는 것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그래서 C0가 먼저 이 E0를 넣을 때 이 E0가
이 C0가 가리키는 걸 동시에 가리키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포인트부터 먼저 여기를 가리키게 되고, 만약에 이 형태의 중간에서만 바라봐도 이 빨간색 선이 있는 그 엔트리들이 A, D, E, F가 되는데, 이 엔트리들이 파란색 선이 있는 이 리스트 엔트리의 그 슈퍼셋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0가 E0를 이제 가리킴으로써 이제 이 C로부터 EF에 해당하는 리스트가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도 아래 있는 빨간 선의 B, C, E, F가 위에 있는 그 위에서 이 원 레벨에서 가리키는 이 엔트리 B, C, F의 슈퍼셋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컴팩션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포인터 업데이트들이 스킵 리스트의 인베리언트들을 이제 해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콘커런트하게 리드가 일어난다고 해도 뭐 몇 번 더 이제 포인트 서치를 수행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를 그 리턴을 받는 데 있어서 코렉트니스는 해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스택들을 이제 몇 가지 수행한 모양이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헤더들이 이 가장 앞에 있어야 할 에이드를 이제 가리킴으로써 이 컴팩션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걸 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 이 매니페스트가 가리키는 헤더를 L1에 움직이고 원래 기존에 있던 L0 헤더를 없앰으로써 컴팩션이 완료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누마 오의 브레이즈 스킵 리스트입니다. 그 리스트 DB에서는 모든 엔트리들이 이 스킵 리스트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누마 어웨어 브레이드 스킵 리스트라는 것은 이 누마 노드 각각의 그 리모트 액세스 하는 그 접근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고안이 된 스킵 리스트이고요.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각각 누마 노드가 각각 로컬이 가지고 있는 엔트리들이 각각 다르게 되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사실 누마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스킵 리스트를 짰을 때 그 사용을 했을 때 이제 누마 그 스킵 리스트의 구조가 되는데, 각 엔트리들이 하나는 누마 제로에 있고 다른 엔트리들은 누마 원에 있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마 오웨어 같은 경우는 각자 노드에 그 있는 엘리멘트들만을 위한 이 스킵 리스트를 따로 두게 되고, 가장 마지막 레벨에 있는 그 엔트리들만 하나의 큰 리스트로 묶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번을 찾아가야 한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누마 오빌리비어스 스킵 리스트는 여러 번의 리모트 누마 노드에 액세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맨 위에 레이어에서 이 키 값들을 비교를 해나가면서 쭉 찾아갈 때 3번의 리모트 액세스가 발생을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누마 제로에 있는 프로세스에서 이 7번을 찾아간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 상위 레벨에서는 리모트 누마 액세스를 발생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아래 레벨에서 그 7번을 찾아갈 때 이 한 번의 리모트 액세스만으로 이 7번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식상으로는 n분의 1번의 리모트 액세스만을 가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벨리에이션입니다. 이벨리에이션은 4소켓 머신에서 수행을 했고요. D램은 256GB DRAM을 사용을 했고, MVM 같은 경우는 2TB짜리를 앱 다이렉트 모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크는 YCSB와 패스트 20년도에 이제 그 락스DB 논문에서 사용을 했던 페이스북 벤치마크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이 발표에서는 이제 각 디자인의 이펙티니스와 리커버리 퍼포먼스, 그리고 피면 락스DB와의 비교만을 담았고, 다른 실험들에 대해서는 페이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인덱스 유니파이드 로깅과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는 단순한 왈 그 로깅 형태의 플러시 스루풋을 비교한 실험인데요. 왼쪽은 앞서 보여드렸던 실험과 비슷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시 스루풋 자체가 라이트 스루풋보다 낮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다 보면은 좀 녹화 끊겨가지고 어,
그래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시 스루풋이 낮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가다 보면은 이 라이시 스토리 발생해서 라이시 전혀 수행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인덱스 유니파이드 로깅 같은 경우는 인덱스 유니파이드 로깅 같은 경우는 플러시 자체가 매우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라이트 스루풋이 스토리 생기지 않고 이제 지속적으로 수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훨씬 실험이 빨리 끝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깅 스트럭처 위에서 예전에 YCSB 벤치마크들을 수행을 했는데, 라이트 100%를 수행하는 로드 A와 워크로드 A, 그 다음에 미드 100%를 수행하는 워크로드 C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개수를 늘려가면서 각 구조가 어떤 형태의 그 퍼포먼스를 보이는지 체크를 하였는데요. 라이트 100%인 오퍼레이션에서는 이 앞서 그 보여드린 결과와 비슷하게 왈에서는 훨씬 적은 라이트 스루풋을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는 라이트 스토리 발생했기 때문으로 추측이 되고, 그다음에 IUL에서는 훨씬 높은 라이트 스토리를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개가 넘어가면 클라이언트가 100개가 넘어가면 이제 CPU가 오버커밋 되면서 성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고, 위드 50, 라이트 50일 때도 그 리드 스루풋도 이제 껴있긴 하지만 훨씬 높은 성능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로드 C 같은 경우에는 위드 100%인데 이 구조가 IUL 구조가 라이스토를 해결한 형태이긴 하지만 형태여서 리드 자체에서는 큰 이득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왈 대비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힘드네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리스트딥에서 사용된 각 기법들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좀 확인해 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로드 A 형태를 사용을 했고, 그래서 라이트 100%의 실험이 되겠고요. 이풋 플러시 그다음에 컴팩션 스루풋을 보시면 단순히 왈만을 사용을 했을 때는 중간중간 라이 스토리 발생을 해서 굳이 전혀 수행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브레이디 스킵 리스트를 사용을 하면은 그 기존에 누마를 액세스하던 오버헤드를 많이 줄여서 플러시 스루풋이 많이 증가를 했었다 하고, 플러시 스루풋 증가로 인해서 이 풋이 조금 더 성능이 잘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퍼 컴팩션까지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컴팩션이 단순히 포인터를 이제 조작한 형태로 되게 간소화되다 보니까 훨씬 빠르게 멀지 속도가 가능해지고, 그래서 컴팩션 스루풋이 이렇게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기존 왈 구조가 아니라 IUL 로깅 구조까지 사용을 했을 때는 라이 스토리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훨씬 높은 풋 스루풋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험 자체도 다른 실험들에 대비해서 훨씬 빨리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리커버리 퍼포먼스입니다. 일단 리스트 DB와 그다음에 왈과 B 플러스 트리 형태로 이제 그 만들어진 인덱스 구조를 사용을 했을 때 싱크로너스 체크 포인팅 하는 그 성능을 비교를 한 것이고요. 왼쪽에 있는 이 주황색 바는 그 인덱스들을 체크 포인팅 하는데 이제 순수하게 드는 오버헤드를 표시를 했는데, 한 90초 정도가 100밀리언 레코드를 저장을 하는데 들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체크 포인팅 인터벌을 바꿔가면서 이 리커버리 그 타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를 한 것인데, 보시면은 어, 네. 체크포인팅 인터벌이 늘어나게 되면 로그에 쌓여만 있어지는 게 많아지게 되고, 결국 로그 리플레이 타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터벌이 늘어나면 리커버리 코스트가 훨씬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지만 리스트 DB 같은 경우는 이 체크포인팅 자체가 매우 빠르게 끝나게 되고, 결국 이 리스트 DB에서 가장 이 리커버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쿼리가 얼마나 빨리 날아와서 그 플러시 찾기 얼마나 쌓이냐 정도가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쿼리 어라이벌 레이트를 조정을 해가면서 갔을 때 뭐 한 3밀리언 그 인설션, 그러니까 1초에 3밀리언 정도만 들어왔을 때는 충분히 거의 리커버리 타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리커버리가 가능하고, 그 이상으로 들어왔을 때는 한 20초 미만으로 리커버리를 안에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리스트 DB와 PMM 락스 DB의 이제 성능을 비교를 한 것인데, 페이스북 벤치마크를 사용을 했고, 이 페이스북 벤치마크에서 조금 더 리얼하게 이제 워크로드를 보이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그 사인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그리면서 이 쿼리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고, 풋겟이 3대7 비율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피맥 락스DB를 보시면 이게 사인 디스트리뷰션 형태로 쿼리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스루풋이 어느 시점에서 세츄레이션 되면서 거의 일정한 성능만을 보이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리스트DB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오퍼레이션들을 수행이 가능하고, 이 스루풋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쿼리 어라이벌 레이트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훨씬 높은 성능으로 이 디스트리뷰션 모양을 잘 그리면서 이 벤치마크를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확인해 보시면 거의 25배에 달하는 라이트 스루풋을 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리스트DB는 그 퍼시스턴트 메모리 위에서 라이스톨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했던 논문이고요. 이를 위해서 그 인플레이스 업데이트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데이터 카피를 피했고, 그다음에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도 줄이고, 누마 구조에 대해 어웨어하고 있는 인덱스 구조를 사용을 함으로써 리무어 에펙트를 최대한 줄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